여러분은 요즘 같은 쌀쌀한 겨울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따뜻한 오뎅? 아니면 연인이랑 호호 불어가면서 나눠 먹던 호떡? 저는 겨울 하면 바로 이게 떠오르는데요. 바세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비결 알려드리는 블랑쌤입니다. 만약 시술을 받지 않고 단돈 3,000원으로 주름을 없앤다면 어떠세요? 솔깃하지 않으시나요? 요즘같이 춥고 건조한 날씨에 딱 맞는 게 있죠. 바로 바세린입니다. 3,000원으로 한 통 구비해 놓으면 건조해서 갈라지는 피부에 딱 맞는 보습제로도 쓸 수 있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바세린이 주름에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도 모두 말씀드릴게요. 바로 가시죠. 바세린은 인류 최초의 보습제인데요. 1800년대 중반 미국의 로버트라는 한 화학자가 석유를 시추하는 공장에서 석유에서 나온 로드왁스라고 하는 물질을 인부들이 바르는 걸 보게 돼요. 인부들은 이 로드왁스를 상처나 화상에 상처를 재생시키는 연고처럼 사용을 하고 있었죠. 냄새만 좀 독하지 실제로 상처가 재생이 되는 걸 보면서 로버트는 생각합니다. 이걸 정제를 시켜서 제품으로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 본 게 바로 바세린입니다. 그치만 석유에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제를 깨끗하게 해도 끈적끈적하고 냄새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바세린을 찝찝해 하시는데요. 실제로 바세린 속에 있는 페트롤라툼이라고 하는 성분이 한때 발암물질이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바세린의 주성분인 페트롤라툼은 원래 역할이 피부에 유막을 형성을 해서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 보습의 주성분이었죠. 근데 문제가 된 건 이 페트롤라툼이라는 성분을 정제할 때 제대로 정제하지 않게 되면 탄 고기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바세린은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아 나온 제품인 만큼 정제 과정이 굉장히 안전하고 엄격한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바세린을 이렇게 사용하면 좋다 하는 활용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건조한 시즌마다 내 피부가 갈라진다 하시는 분들, 살면서 기름종이라는 건 단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분들, 세수를 할 때마다 피부가 갈라지고 따갑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바세린이 구원템이 될 겁니다. 건조한 피부에 바세린을 얇게 펴발라주면 피부 표면을 감싸줘서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아줍니다. 이 외에도 외부 균의 침투를 막아줘서 화상이나 상처의 재생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처나 화상에 주치료제로 사용하는 건 권하지 않아요. 바세린 자체에 항생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주치료제로서 역할은 하긴 어렵습니다. 또 다른 바세린 활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한 유명한 여배우가 실제로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 그 여배우는 자기 전에 건조한 눈가에다 바세린을 조금씩 바르고 잔다고 해요. 자고 일어나면 눈가에 있는 잔주름이 싹 펴진다고 인터뷰에서 소개를 했죠. 과연 사실일까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모두 맞는 건 아닙니다. 바세린은 촉촉한 피부를 오랜 시간 동안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주름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자글자글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세 잔주름 같은 데에는 일시적으로 주름이 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바세린이 주름을 펴주는 건 아닙니다. 바세린의 주 기능이 보습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름을 목적으로 바세린을 사용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바세린의 또 다른 활용법입니다. 아무리 보습제를 꼼꼼하게 발라도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금방 갈라지고 푸석푸석해지는 부위들이 있죠. 얼굴뿐만 아니라 손이나 발, 뒤꿈치, 종아리 같은 부분이 특히 그렇죠. 종아리나 발 뒤꿈치 같은 부분은 피부 건조증이 잘 나타나는 부위인데요. 우리가 피부에 수면팩을 해주는 것처럼 발 뒤꿈치에 바세린을 듬뿍 바르고 랩이나 비닐로 감싼 뒤 수면 양말을 신고 자면 과장 조금 보태서 다음날 일어나면 아기발처럼 뽀송뽀송해진 발을 볼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보습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 외에도 보습으로 인해서 피부 장벽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주기도 하고, 이 점을 활용해서 건선이나 습진, 아토피 피부염 같은 피부가 쉽게 건조하고 갈라지는 질환들에서 특히나 도움이 되죠. 마지막 꿀팁 하나를 더 드리면 머리카락에도 바세린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머리카락 끝이 푸석푸석해지고 갈라지는 빗자루 같은 머리카락이신 분들, 바세린을 한번 머리끝에 발라보세요. 머리카락에 윤기가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쓰시면 바세린이 기름기가 떡지게 할
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특히나 바세린 특유의 끈적함이 싫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바세린을 조금 덜어서 평소에 쓰던 로션이랑 섞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세린 특유의 끈적함이 없어지고 로션의 보습력이 한층 더 강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일하다 보면 원장님도 바세린 많이 쓰시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바세린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바세린 주성분인 페트롤라툼이 함유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보습크림이나 립밤, 재생크림, 로션 같은 보습 성분이 있는 제품들은 웬만하면 바세린의 성분이 함유가 돼 있죠. 다음으로는 바세린은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 주의하실 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성 피부인 분들에게는 바세린이 정말 구원템이지만 내 얼굴은 산유국이다 하시는 분들, 기름 종이를 한 통을 다 써도 모자란다 하는 분들, 이런 지성 피부인 분들에게는 바세린을 권하지 않아요. 피부에 오히려 기름을 더 붓는 격이 됩니다. 바세린의 유막이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이나 화이트헤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공을 막는데 건성 피부는 안전한가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만한 통 안에 기름이 가득 차 있는 통이 있고 기름이 반만큼 차 있는 통이 있어요. 그 위에 바세린이라고 하는 얇은 막을 덮어줄게요. 기름이 많은 통에 있는 막은 금방 젖어버리고 옆으로 기름이 새고 난리도 아니겠죠. 반면에 기름이 절반밖에 없는 통은 기름이 넘치거나 하지 않고 막이 오히려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아이크림처럼 바세린을 쓰시는 분이 있다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이것도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세린은 눈이나 코 같은 점막에 직접적으로 닿게 되면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커지고 피부를 직접 자극할 수 있어서 되도록이면 점막에는 쓰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피가 철철 나는 상처나 화상을 심하게 입었을 때 바세린을 직접 바르는 거는 정말 비추드립니다. 피가 철철 나는 상처는 상처가 열려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균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바세린 안에는 항생제 성분이 없기 때문에 이 균들을 막아줄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세린은 가볍게 긁혀서 피부가 붉어진 상처나 얕은 1도 화상 정도에만 사용을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하지만 상처의 깊이라든지 손상의 정도 이런 것들은 의료진이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면 바로 병원에 오셔서 소독을 받는 걸 추천드려요. 바세린은 어디까지나 상처나 화상의 보조 치료제일 뿐이지 주 치료제는 아니라는 점 꼭 알아주세요. 오늘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활용을 할 수 있는 바세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람에 따라서, 피부 타입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바세린이 인생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써도 여드름이 확 올라오는 최악의 아이템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주름에는 생각보다 효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기 전에 바세린을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정도만 추천드립니다. 본인의 피부 타입이나 사용 목적을 정확하게 한 뒤 바세린을 사용하시면 바세린의 가성비를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남들 몰래 예뻐지자고요. 블랑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